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선박의 상당수를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정밀한 배들을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건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 1위라는데 왜 조선소는 항상 빠듯하게 돌아갈까요? 왜 독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배를 안 만들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계 조선업의 진짜 수익지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이 어떻게 한국에 자리 잡게 됐는지부터 간략히 짚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이 세계 조선업을 지배했습니다. 1963, 70년대부터 일본이 저렴하고 근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치고 올라왔고 이후 한국이 또 그 일본을 추격했습니다. 1990년대 치열한 경쟁 끝에 한국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중국이 치고 올라와 물량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흥미롭습니다. 조선업의 패권은 항상 인건비가 더 싼 나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조선업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결국 조선업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이라는 것, 그리고 그 특성상 마진이 두꺼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수치로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한국 조선업체들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19%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곳은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약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세계 1위면 수익도 1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다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2023년 단 1.5%였습니다. 배 100억짜리를 팔아도 손에 쥐는 이익이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도 4.9%에 불과했습니다. 업황호황기라 불리는 지금도 현장에서는 일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수익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선박 한 척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보겠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은 현재 약 2,500억, 하면처석 원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비, 인건비, 설비비를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남는 건 100척 150억 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무런 돌발 상황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정 차질이 생기거나 후판 가격이 오르거나 환율이 바뀌면 이 마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조선소 근처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납품업체, 용접공들은 3년 동안 이 배 한 척을 위해 일하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은 기대보다 훨씬 작습니다. 선박 한 척을 짓는데 가장 큰 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판, 즉 선박용 두꺼운 강판입니다. 선박 건조 비용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후판 가격은 조선소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철강사가 정합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조선소 수익은 그대로 깎입니다. 실제로 2022-23년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계약된 저가 수주 물량을 건조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도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후판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선박 엔진입니다. 엔진은 선박 가격의 10.10%를 차지하는 핵심 기자재입니다. 배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의 설계 특허를 쥐고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독일의 MN 에너지 솔루션스와 핀란드의 윈지디, 딱 두 회사입니다. 전 세계 대형 상선에 들어가는 저속 엔진 설계 특허는 기본적으로 이 두 곳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배를 짓고 국내 엔진 업체가 실제 엔진을 조립해 만들더라도 설계 특허료인 로열티는 독일과 유럽으로 빠져나갑니다. 배를 짓는 건 한국이지만 그 배가 움직이는 심장부에 대한 지적재산권 수익은 유럽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항법 시스템, 운항 소프트웨어,
전자 제어 시스템, 각종 계기류도 대부분 유럽 또는 일본산입니다. 독일 보쉬의 전자 제어 시스템, 핀란드 바르질라의 배기가스 저감 장비, 일본의 고정밀 베어링. 한국은 이 부품들을 수입해 조립하고 대형 선박이라는 최종 완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수익 구조는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최종 조립 공장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과 미국이 왜 배를 안 만드는지 이해가 됩니다.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독일 노동자의 인건비 수준으로는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독일 MA는 엔진 설계 특허 하나로 전 세계에서 지어지는 배마다 로열티를 받습니다. 공장도 필요 없고 환율 리스크도 없고 2, 3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특허증 한 장이 수천 명의 용접공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냅니다. 그들은 배를 만드는 걸 포기한 게 아니라 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냉정하게 내린 겁니다. 이것이 선진국들의 차갑고 정확한 경제적 선택입니다. 환율과 시간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주를 받는 시점과 배를 실제로 인도하는 시점 사이에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계약 당시 확정된 가격으로 배를 짓는데 그 사이에 후판 가격이 오르거나 환율이 불리하게 바뀌면 손실은 고스란히 조선소가 짊어집니다. 선주는 약속된 가격에 배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리스크는 전부 만드는 쪽에 쏠립니다. 지금 실적이 좋아진 이유도 성하 상승기였던 2021, yen22년에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물량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근 신규 발주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지금의 수주 부진은 2, 3년 후 실적 악화로 고스란히 나타날 겁니다. 조선소는 항상 과거의 계약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까요? 변화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사 중 유일하게 자체 엔진 사업부를 운영하며 엔진 내재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암모니아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분야에서 한국이 기술 선도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분야에서 독자 기술 특허를 먼저 확보하면 지금까지 유럽이 누려온 로열티 수익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한국의 군함 건조 협력을 요청하는 흐름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조선업 세계 1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1위의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배를 움직이는 심장부의 특허는 유럽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리스크는 한국이 짊어지고 수주에서 인도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모든 불확실성도 한국이 버팁니다. 독일은 특허 한 장으로 여유롭게 로열티를 챙기고 한국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거대한 도크에서 땀을 흘립니다. 이것이 세계 조선업 생태계의 진짜 수익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한국 조선업이 이름뿐 아닌 수익에서도 진짜 1위가 되는 길입니다.